뉴욕시의 수요일 오후 8시까지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뉴욕시가 시민들을 위한 공공 냉방센터 500여 개를 개방했습니다. 뉴욕시 공립교 개학이 이틀 뒤로 다가온 가운데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정상적으로 스쿨버스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맨하탄 할렘 전철역에서 한 남성 용의자가 60세 여성을 아무 이유도 없이 손에 든 지팡이로 2분 동안 무차별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뉴욕시가 오늘부터 에어비앤비 등 30일 미만 단기 임대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며 위반 때 최소 $100에서 $5,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20년의) 든든한 믿음으로 더 큰 가능성을 만듭니다. Discover your possibilities. PCB Bank. 성장의 20년, 믿음의 20년, 감사의 20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더 힘차게 나아가는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시의 수요일 오후 8시까지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뉴욕시가 시민들을 위한 공공 냉방센터 500여 개를 개방했습니다.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이 오늘과 내일 기록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뉴욕시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시민들을 위한 공공 냉방센터를 개방했습니다. 뉴욕시의 화요일 낮 최고 기온은 92도, 수요일은 93도로 오르겠으며 높은 습도로 체감 온도는 100도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까지는 낮 기온 93도에 달하는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금요일부터는 10도가량 온도가 내려가며 더위가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공공냉방센터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공공도서관, 노인시설 등에 위치해 있습니다. 센터 운영 시간과 가까운 센터에 대한 정보는 311 번호로 전화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크 이스콜 뉴욕시 비상관리국장은 2021년 8월 이래로 뉴욕시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공립교 개학이 이틀 뒤로 다가온 가운데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정상적으로 스쿨버스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쿨버스 노조는 뉴욕시 부모들과 아이들을 위해 개학 직후인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파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근시일 내에 좋은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파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시 학부모들은 이날 대규모 시위를 열고 스쿨버스 노조와 뉴욕시 정부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스쿨버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시내 5개구 스쿨버스 4,400개 노선, 스쿨버스 이용 8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2013년 해당 노조는 조합원의 고용승계 보장 등을 둘러싼 뉴욕시와의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전면 파업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뉴욕시 5개구에서 운행이 되는 스쿨버스들이 모두 멈춰섰고 학생들은 자가용이나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뉴욕시는 노조의 이번 주 파업에 대비해 선불 메트로카드 발급, 차량 공유 서비스 제공 등의 방안을 대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맨하탄 할렘 전철역에서 한 남성 용의자가 60세 여성을 아무 이유도 없이 손에 든 지팡이로 2분 동안 무차별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뉴욕시경이 지난 1일 오전 3시 30분경 웨스트 116가와 레녹스 애비뉴에 위치한 전철역에서 한 남성 용의자가 전철을 기다리던 60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여성을 향해 우산을 휘둘렀습니다. 여성이 손에 든 지팡이로 자신을 방어하다가 용의자가 지팡이를 뺐고 지팡이로 여성을 2분 동안 폭행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는 여성이 50번 이상 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안정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뉴욕시경은 남성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오늘부터 에어비앤비 등 30일 미만 단기 임대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며 위반 시 최소 $100에서 $5,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에어비앤비 등을 겨냥한 뉴욕시 단기 숙박 공유 규제 조례가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로써 호스트가 뉴욕시 주택을 렌트한 뒤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등 플랫폼에 등록해 훨씬 비싼 돈을 받고 단기 렌트로 돈을 버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뉴욕시에서 에어비앤비를 호스팅하기 위해서는 뉴욕시장실사나 특별 단속반에 라이센스를 등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호스트는 침실문에 잠금 장치를 설치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임차인과 함께 숙소에 거주해야 하고 임차인이 숙소에 머무는 동안 휴가 또는 업무 등의 이유로 집을 비울 수 없고 30일 미만의 숙박만 제공 가능하며 뉴욕시 모든 공동주택 관련 법률, 건축법, 구역 설정 규칙을 숙지하고 있음을 OSE에 증명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발효되는 조례를 위반할 경우 호스트에게 단기 숙박건당 최대 $5,000의 벌금 또는 해당 숙소가 창출하는 수익의 최대 3배 금액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노동절인 어제 자신의 경제정책의 성과를 강조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노조 행사에 참석해 여러분이 온갖 안 좋은 뉴스를 접하고 있겠지만 우리는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은 취임 뒤 첫 2년간 무려 350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냈고 바이드노믹스는 노동자 계층을 위한 청사진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자리를 잃고 있었다며 자신 이전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남자는 역사상 미국에서 일자리를 실제로 줄어들게 한 2명의 대통령 중 1명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때보다 일자리를 줄어들게 하고 퇴임했다며 트럼프가 맨하탄에서 세계를 내려다봤다면 자신은 펜실베니아에서 델라웨어에서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태원 SK 회장을 만나 투자 대상이 왜 미국이냐고 물었고 SK 회장은 세계에서 미국보다 안전한 투자처는 없고 미국에는 세계 최고의 노동력이 있다고 말했다며 최 회장과의 대화를 소개했습니다. 노동절이 끝나면서 기업체와 정부가 직원들의 출근을 요구하고 있지만 주 5일 출근 시대는 끝이 나고 일주일에 2, 3일 출근하는 뉴 노멀이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 행정부가 노동절 이후 연방 공무원에게 재택근무를 가급적 중단하고 사무실에 출근해서 근무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연방정부 24개 부처 중 17개 부처의 출근율이 25%에 불과해 업무 효율에 큰 문제가 생겼고 텅 빈 사무실에 대한 관리비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백악관이 노동절을 기점으로 사실상 정상 근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민간 기업인 구글도 이달부터 주 3일 출근을 의무화하고 출근 실적을 근무 성적에 반영할 것이라며 재택근무는 일주일 이틀로 줄였습니다. 또 많은 기업들이 화이트칼라 직원은 주 5일이 아니라 주 4일 근무로 대체하고 있으며 또 다른 기업들은 일주일에 2, 3일 출근하고 나머지는 재택근무를 하는 재택 출근 병합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출근해서 일하는 9to5 시대는 이제 끝이 난 것으로 평가되며 일 중심에서 여가 중심의 사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조지아주와 애리조나주 등 5개에서 6개 주에서 승부가 결정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CNN은 내년 대선은 역대 선거 중에서 가장 소수의 주에서 소수의 선거인단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선거가 될 것이며 경합 지역이 가장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CNN은 내년 대선 경합주는 많아야 7, 8개, 적으면 4개 수준에 불과할 것이며 50개 주 중 40개 주는 2008년 이후 2020년까지 4번의 대선에서 각각 20개 주씩 4번 내리 연속 지지 정당의 변화가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즉 50개 주 중 40개 주는 내년 대선에서도 큰 변화가 없는 대신 나머지 10개 주가 주목받고 있으며 그중 노스캐롤라이나주 등은 단 한 번 오바마 대통령만 승리했을 뿐 공화당 우세 지역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인디애나, 아이오와, 오하이오, 플로리다 등 4개 주는 트럼프 지지로 돌아섰기 때문에 실제 경합주는 조지아주와 아리조나주,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네바다 등 6개 주로 평가됩니다. 여기서 최근 공화당 성향이 강해진 미시간과 펜실베니아를 제외하면 4개 주가 승부처가 되며 민주공화 양당은 유세와 정치 광고 등 모든 역량을 이들 주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대통령 재선의 가장 큰 걸림돌은 고령의 나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전역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3%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유권자도 3분의 2가 바이든의 나이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하는 등 바이든 소속 정당 내에서도 고령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응답자의 57%는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만족한다는 답변은 42%에 그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뒤 일자리 350만 개를 창출했다고 주장했지만 응답자의 58%는 지난 2년간 경제가 악화됐다고 답했습니다. 또 유권자들은 올해 77세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고령이 우려된다는 답변이 47%로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이 논란이 덜했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붙는다면 누구를 찍겠느냐는 질문에 각각 46%씩의 지지를 얻는 등 막상막하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가족 단위 미입국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달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넘다 국경 순찰대에 체포된 가족 단위 미입국자가 최소 9만 1,00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이전 최고 기록인 2019년 5월 8만 5천 명을 넘어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가족 단위 이민자가 성인, 개인 이민자를 넘어섰으며 즉시 추방 정책인 타이틀 42 종료 직후 잠시 미입국자가 감소했다가 다시 늘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3개월간 미입국으로 체포된 사람은 6월 9만 9천여 명에서 7월 13만 2천여 명, 8월 17만 7천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 미입국자는 어린이가 포함된 만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연방정부가 즉각 추방 절차를 밟기가 힘들기 때문에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으며 결국 합법 이주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들이 법원에 이주를 신청하고 확정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수년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추방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이 1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 6, 7월 2달간 일자리 증가가 당초보다 더 많이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노동부는 8월 고용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미국 비농업 부분 일자리가 7월보다 18만 7천 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7만 건을 넘는 것이지만 최근 12개월 월 평균 증가폭 27만 1,000건에 크게 못 미치는 것입니다. 또 업종별로는 보건 의료 부분이 7만 1,000개, 여가 접객업이 4만 개를 기록하며 고용 증가를 주도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실업률은 3.8%로 7월 3.5%에서 0.3%포인트 상승했으며 지난해 2월 3.8%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고용 증가폭은 당초 18만 5천 개에서 10만 5천 개로 8만 개가 줄어드는 것으로 수정됐고 7월 고용 증가폭도 18만 7천 개에서 15만 7천 개로 3만 개가 감소했습니다. 한국산 라면 수출액이 올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국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라면 수출액이 5억 2,2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억 4,334만 달러보다 17.7%나 급증한 것입니다.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간 라면 누적 수출액은 지난 2015년부터 계속 급증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1억 2,172만 달러와 비교하면 8년 만에 4배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은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올해 라면 수출액은 1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미국 수출액은 6,323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1% 급증했으며 지난해 전체 수출액 7,616만 달러의 80%를 이미 달성할 정도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산 라면이 폭발적 인기를 끄는 것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 TV 등을 통해 한국 라면을 먹는 모습이 노출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또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으로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한국 라면이 대표적인 간편식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 기념 개인 체킹 계좌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개인 체킹 계좌를 개설할 가장 좋은 기회,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세요.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인도 방문을 앞둔 상황에서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의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신 핵기술을 이전받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주 정부가 다음 달부터 현재 갤런당 41.4센트인 휘발유세를 42.3센트로 0.9센트 인상하며 디젤유 세금도 똑같이 0.9센트 올립니다. 지난 3일 밤 10시 40분쯤 롱아일랜드 그레이사우스베이 인근 해상에서 27피트 보트가 44피트 보트와 충돌하면서 전복돼 이 배에 타고 있던 53세 남편과 50세 아내가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3일 밤 11시 45분쯤 롱아일랜드 에미티빌에서 루트 110번 도로를 건너던 남성이 술을 마신 26세 여성이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제 오후 위스콘신주 메디슨의 멘도타 호수의 한 피어가 붕괴되면서 피어에 있던 대학생 80여 명이 호수로 추락했으며 이 중 2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7월 21일 개봉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펜하이머가 지난 3일 기준 전 세계 시장에서 8억 5,200여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 한화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의 채권 수익률 추가 상승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맑은 가운데 무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고 기온은 94도, 밤 최저 기온은 78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26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20분입니다. 이상으로 9월 5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